낮과 밤 제29장 패션쇼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모델들은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를 드나들었고 새 의상이 나타날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대연회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좌석은 모두 채워지고 뒤에는 많은 관객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무대 뒤가 소란스러워졌다. 켄달은 무슨 일인가 하고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복 경찰관 두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켄달의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경찰관 한 사람이 물었다. 켄달 스탠포드 여사시지요? 그렇습니다. 마사 라이언의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안 돼. 켄달은 비명을 질렀다.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돌발적인 사고였어요. 제발, 제발. 그녀는 온몸을 떨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악몽은 계속 찾아왔다. 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어. 그녀는 마크와 상의하고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뉴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보, 난 직장이 있잖아.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는 처지야. 마크, 이해해요. 나도 며칠만 지나면 뉴욕으로 돌아갈 거예요. 패션쇼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켄달은 아침에 뉴욕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반드시 패기와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았다. 우디의 얘기가 마음에 걸렸다. 우디는 모든 것을 패기 탓으로 돌리고 있어. 켄달은 베란다에서 패기를 만났다. 굿모닝. 굿모닝. 켄달은 패기와 마주 앉았다.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긴데요?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우디와 얘기했었어요. 중독 증세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우디 말이 당신이 헤로인을 공급해준다더군요. 우디가 직접 그랬어요? 네, 한동안 말이 끊어졌다. 그건 사실이에요. 켄달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세상에.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디가 마약을 끊게 하려고 애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헤로인을 공급해 주었단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요. 패기는 쓰디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별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난 우디의 아이를 가졌을 때 싸구려 식당 웨이트리스였어요. 우디가 나와 결혼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왜 나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자기가 아버지와는 다른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결혼한 다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했어요. 내 오빠 후프가 결혼식에 왔을 때도 모두들 그 옆에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죠. 패기. 사실 나는 당신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어안이 벙벙했어요. 임신한 아이가 우디의 아이인지도 분명치 않았다고요. 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계속 웨이트리스로 취급했어요. 난 유산했던 게 아니에요. 낙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디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디에게 내 존재는 자신이 가장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심볼 같은 것이었어요. 유명한 디자이너님, 난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 인간이에요. 패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켄달의 가슴을 찔러왔다. 그럼 우디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디는 잘생기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폴로 경기에서 심하게 다친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태어나면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밤 통증이 심해져 내가 마약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마약을 주곤 했죠. 얼마 되지 않아 우디는 통증에 관계없이 계속 마약을 찾게 되었어요. 내 오빠가 마약 판매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헤로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난 우디가 애걸하도록 만들었어요. 때로는 그가 진땀을 흘리고 쩔쩔매는 것을 보려고 일부러 마약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고귀하신 우드로 스탠포드 씨가 나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거지요. 마약이 필요할 때는 고귀하기는커녕 밑바닥 인생의 마약 중독자일 뿐이었어요. 난 일부러 우디가 나를 때리도록 행동했어요. 그러나 우디는 마약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나 100배 사죄하고 제발 마약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만약 우디가 마약을 완전히 끊는다면 나는 그에게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그에게 마약이 필요한 이상 내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해리 스탠포드의 아들이고 난 싸구려 웨이트리스이지만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패기의 말에 켄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우디는 마약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중독자 요양원에 입원시켰지요. 난 면회할 때마다 위대한 스탠포드 가문의 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면 나는 달콤한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렸지요. 켄달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장 여기서 떠나요. 안 그래도 떠날 거예요. 나도 떠날 생각을 한 지 오래예요. 그녀는 싱글거렸다. 물론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지요. 얼마나 내놓을 거예요? 얼마가 됐든 당신에게는 과분할 거예요. 빨리 여기서 떠나요. 알았어요. 패기는 세련된 보스턴 액센트로 말했다. 내 변호사가 스탠포드가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패기가 정말 떠난 거야?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디, 이제는 공급해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는 켄달을 잠시 쳐다본 다음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꼭 해낼 거야. 그래요. 오빠는 할 수 있어요. 우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켄달, 정말 고마워. 나는 도저히 패기를 쫓아버릴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야. 켄달은 미소 지었다. 남매 간에 서로 돕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켄달은 뉴욕으로 떠났다. 패션쇼가 일주일 후로 다가왔다. 패션은 뉴욕시의 주요 산업이었다. 뉴욕의 성공적인 패션 디자이너는 세계 각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디자이너가 소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널리 퍼져나갔다. 인도의 목화 농장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양모 가공업, 중국과 일본의 잠사업계가 모두 영향을 받았다. 돈나 캐런, 칼빈 클라인, 그리고 랄프 로렌 등 유명 디자이너들은 양모업계나 잠사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 켄달도 그 위치에 올라섰다. 다음번 코티상은 그녀가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코티상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였다. 켄달 스탠포드 르노는 바쁘게 지냈다. 9월이면 수많은 소재가 도착했고 10월까지는 그중 원하는 것을 골라야 했다. 12월부터 1월까지는 새로운 의상을 디자인하는 기간이었고 2월이 되면 그 디자인을 고치고 다듬었다. 3월이면 가을 의상을 선보일 패션쇼가 열렸다. 켄달 스탠포드 디자인사는 뉴욕의 7번대로 550번지에 있었다. 같은 건물에 빌 블라스사와 오스카 드라렌타 사가 입주해 있었다. 다음 패션쇼는 브라이언트 공원에 세워질 대형 텐트에서 가질 예정이었다. 1000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 켄달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비서인 나딘이 말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패션쇼 표가 모두 팔렸대요. 고마워. 켄달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다. 참,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메신저가 배달했어요. 그 말에 켄달은 흠칫했다. 서둘러 책상으로 다가가서 편지를 집어들었다. 발신인은 뉴욕시 파크 에비뉴 3000번지 야생동물 보호협회로 되어 있었다. 켄달은 한동안 그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파크 에비뉴에는 3000번지가 없었다. 켄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르노 부인. 스위스 은행에 의하면 우리 협회의 계좌에 요구했던 100만 달러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의 무성애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액수는 유감스럽게도 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 액수가 곧 지급된다면 더 이상 부인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15일 내에 우리 계좌에 입금시켜 주십시오. 만약 그때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경찰 당국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없었다. 켄달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500만 달러라고. 그건 불가능해. 무슨 재주로 그 시일 내에 그런 거금을 마련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경찰에 자수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 그날 밤 마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켄달은 편지를 보여주었다. 500만 달러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날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은행에서 당신이 받을 유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좀... 마크,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 두 사람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요.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조지 메리웨더는 뉴욕 유니언 은행의 부원장 중 한 사람이었다. 60대 초반에 그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시작해 오랜 세월 동안 은행에 근무하면서 착실히 한 걸음씩 승진해 왔다. 그는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다. 머지않아 나는 이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대표이사, 회장. 그의 달콤한 공상이 전화벨 소리에 깨졌다. 켄달 스탠포드 르노 부인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켄달은 오랫동안 유명은행의 주요 고객이었고 이제 곧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해리 스탠포드를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 메리웨더는 비서에게 말했다. 켄달이 방 안에 들어오자 메리웨더는 미소 띤 얼굴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앉으시지요. 커피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것도 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지요? 그는 그녀가 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제 그녀가 상속받은 수십억 달러를 유니언 은행에 관리시키려. 대출을 좀 받으러 왔어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난 500만 달러가 필요해요. 메리웨더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상속 지분이 최소한 10억 달러는 넘을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상속세를 공제하더라도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십니까? 그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인은 오랫동안 우리 은행의 주요 고객이셨으니까요. 어떤 담보를 제공하실 겁니까? 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저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내 상속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상속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며칠 있으면 끝날 겁니다. 좋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당겼다. 대출을 위해서는 유언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부인의 상속 지분 액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나도 모르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은행법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상속 절차는 경우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오시면 그때는 난 지금 돈이 필요해요. 켄달은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거 참. 우리 은행은 부인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는 두 손을 쳐들었다.
유감스럽게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켄달은 벌떡 일어났다. 잘 알겠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는 대로 켄달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켄달이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나딘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얘기할 게 있어요. 켄달은 나딘의 얘기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무슨 일인데? 내 남편이 조금 전에 전화했었어요. 이번에 파리로 정근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파리로 간다고? 네. 정말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 직장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파리에 가더라도 계속 연락할게요. 바로 나딘이었어.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처음에는 밍크 코트를 구입하더니 이젠 파리로 간단 말이지. 하기야 500만 달러를 손에 쥐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살 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해도 그녀는 분명히 잡아댈 거야. 아니, 더 내놓으라고 할지도 몰라. 아무래도 마크와 상의해야 되겠어. 그때 켄달의 조수 한 사람이 들어왔다. 켄달, 나한테 맡긴 새 디자인에 대해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종류가 부족한 것 같은. 켄달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해요. 난 지금 몸이 불편해요. 집에 가야겠어요. 조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패션쇼 준비가 한창. 미안해요. 켄달은 그 자리를 떠났다. 켄달이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크는 야근 중이었다. 켄달은 아름답게 꾸며진 실내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까지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흡혈귀처럼 빨아낼 거야. 마크 말이 맞았어. 그날 바로 경찰에 자수했어야만 했어. 이제 나는 범죄자가 됐어. 아무래도 자수해야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용기가 남아있을 때 자수하는 거야. 그녀는 자수했을 경우에 자신과 마크,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언론 매체가 떠들썩해질 것이고 견디기 힘든 재판 과정, 그리고 감옥살이로 이어질 것 같았다.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이러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허탈한 심정으로 켄달은 마크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 벽장에 타자기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타자기를 선반에서 내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를 끼워놓고 경찰에 보낼 자백서를 찍기 시작했다. 수신, 뉴욕시 경찰국장. 내 이름은 켄달.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다. 찍혀진 활자 이해 가운데 부분이 깨져 있었다.